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금요일 새벽이고요. 어제 야간 선물이 약 5% 1304포인트 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5.48%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전장에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오르는데도 매도를 권장드리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왜 오르고 있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 물가지수 PPI가 6.5%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어제 발표된 결과로 4.2%입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이 물가 상승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 에너지 부분이 전년 대비 36.6% 상승이 원인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나온 숫자인 거죠. 에너지를 빼고 본 근원 물가는 오히려 시장치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롭게 부임한 연준 의장이 이런 일시적인 에너지 충격은 금리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요. 공모가 135달러, 조달 규모는 750억 달러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IPO인데요. 여기에 구글이 스페이스X AI 데이터 센터를 47조 원에 인도한다는 계약까지 발표됐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엔비디아 GPU가 무려 11만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GPU가 11만 개 돌아간다는 건 그 옆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함께 폭발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HBM 공급 합의를 마무리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 강하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매도 관점일까요? 야간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시가가 1190원대에서 고점 1314까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130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미 고점에서 눌리고 있을까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말 리스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이 대응할 수 없는 주말 사이에 이 중동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강하게 올라서 수익이 쌓이면 오후에 그 수익을 챙기고 주말을 넘기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려 31년 만에 1%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펀드들은 이 이벤트를 앞두고 아시아 시장에서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자금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월 18일 FOMC 점도표입니다. 금리는 동결되더라도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제시하는 이 점도표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오후장 매수를 억누릅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6월 2일에 고점 37만 7천원을 찍고 지금 30만 6천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최근 일주일을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의 누적 매도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이 오전에 갭 상승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단기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강하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미국 금리 동결 기대감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상승이 오늘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 다음 주 월요일 일본 금리 인상, 수요일 FOMC 점도표, 이 세 가지의 대형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한 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에 대한 관점을 권장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이 고점인지
혼자서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 기준점을 잡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시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삼성 보유, 그리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거나 매수로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오전장부터 대응하실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보유 또는 매수 적어서 문자 주시면 당장 내일 오전장에 있을 변동성 속에서라도 명확한 대응이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지름길을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 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